KKMD 748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 번역. FA-50PL 36대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 놓는 폴란드 정부. FA-50PL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개인적 견해로는 암람 미사일 문제가 기본적으로 FA-50 구매에서 폴란드 측이 저지른 유일한 중대 실수인 동시에 FA-50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 일부에 대한 투자 부족과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AIM-120 미사일이 없는 FA-50PL은 결코 다목적 경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근접 항공지원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FA-50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AIM-120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 사실상 지상공격기 수호이-22의 역할을 이어받게 될 것이며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및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자체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폴란드 디펜스 24 기자는 AIM-120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FA-50PL은 사실상 지상공격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일단 AIM-9X 및 AIM-120 통합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폴란드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는 여전히 FA-50에 AIM-9X 및 AIM-120을 통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이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FA-50에 AIM-9X 대신 최대 사거리 25km의 아이리스-T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FA-50PL 버전은 AIM-9X를 운용할 수 있는 버전의 런처가 탑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IM-9X 런처는 아이리스-T와 호환되기 때문입니다. 한술 더 뜨자면 최대 사거리 50km의 아스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면 AIM-120의 아쉬운 자리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RTX의 팬텀 스트라이크에 아이리스-T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다소 복잡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AIM-9X의 경우와는 달리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 F-16이 아이리스-T를 통합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A사 레이더에 아이리스-T를 통합시키는 경우 향후 FA-50PL 버전에 미국의 입김이 더 거세진다는 문제. 향후 FA-50을 어떻게 개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영상에서 하나씩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취소가 아닌 개선이 필요하다. 톰 치크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FA-50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보다는 개선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FA-50PL이 앞으로 3-4년 내에 폴란드 공군에 합류할 예정이며 이들을 대체할 다른 잠재적 플랫폼을 구매하려면 2030년대까지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변경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는 현명한 선택이다. FA-50 프로그램을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12대의 FA-50GF가 폴란드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 과정 역시 끝난 상황이다. PL 버전 FA-50 전투기들 중 일부는 이미 카이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외부적으로는 F-16용 무장 패키지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FA-50GF를 위한 전투 자산을 구매해야 한다. 둘째, 미국 정부가 FA-50PL의 암람 통합에 동의하도록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물론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폴란드는 한국이나 FA-50 암람 통합에 관심이 있는 다른 고객,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과 힘을 합쳐 행동할 수 있다. 미국을 압박하여 FA-50에 암람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라도 우리는 카이가
각종 공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유럽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MBDA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는 카이가 만든 또 다른 전투기 KF-21 보람에 이미 통합된 상태다. 이러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들을 FA-50에 통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경우라면 레이더는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국산 A사 레이더를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된 국산 A사 레이더를 미티어와 아이리스-T에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이미 다 획득했고 다양한 종류의 실험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FA-50PL에 미티어를 통합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레이더 사정거리 문제 때문에 배보다 배꼽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긴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탐지 및 추적거리도 그에 준할 정도로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FA-50 노즈콘 레이돔의 크기와 반도체 성능으로는 제 아무리 A사 레이더라고 해도 70에서 80km가 성능상 한계이기 때문에 미티어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최대 사거리 50km의 아스람과 최대 사거리 25km 아이리스-T라면 현재 FA-50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국산 중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FA-50 구매 계약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예전 F-16을 구매했을 때처럼 포괄적인 방식으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FA-50 전투기 구매를 은밀하게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부하시차크 전 국방부 장관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F-16 야스트롬프를 구매했었던 무렵, 즉 21세기가 막 시작되었던 시대는 세계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어 모든 것을 천천히 차분하게 계획해도 될 것처럼 보였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A-50은 2022년 9월 폴란드의 전쟁의 망령이 목전까지 들이닥쳤던 긴급한 시기 몇 달 동안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었다. 비록 지금은 2년 6개월을 넘기도록 길어진 전쟁 때문에 러시아군 군사장비의 상당수가 파괴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데 2-3년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2022년 9월 당시만 해도 러시아 군의 위협은 실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FA-50의 빠른 납품 기한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FA-50을 도입한 덕분에 폴란드 공군은 전투기 비행대대 하나를 즉시 확보할 수 있었고 3-4년 후에는 FA-50PL 2개 비행대대가 추가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보다 상황이 약간 더 나아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하시차크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알몸뚱이 전투기를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 해당 구매 계약에는 풀미션 시뮬레이터와 트레이너, 조종사 및 지상 요원 교육, 소모품 및 예비 부품 재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폴란드 공군에 인수된 FA-50GF는 원래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던 것들이었고 시뮬레이터 인도가 연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종류의 전문 장비를 생산하는 데는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FA-50과 관련된 인프라, 문서, 인증, 시뮬레이터, 그리고 무장 도입 속도가 결코 느리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FA-50의 납품 속도는 세계 표준 속도에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오히려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터는 주문 후 2년 6개월 뒤인 2025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최초 GF 버전 12대의 납품 속도는 평균 이상으로 빨랐는데 주문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배송이 시작되었고 주문 후 14개월 후에는 배송이 완료되었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16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디펜스24 기사도 지적하고 있듯이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대부분은 미국산으로 F-16과 호환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무장들은 폴란드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하여 구매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톰치크 국방부 차관의 FA-50 폄하 발언에 대해 폴란드 내부에서도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톰치크 국방부 차관 발언의 목적은 한국과 FA-50 도입 계약을 맺었던 야당, 법과 정의당을 공격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나 AIM-9X와 AIM-120 암람 통합 문제는 FA-50 플랫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번역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FA-50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최대 사거리 50km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과 최대 사거리 25km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결정되었지만 등장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장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FA-50에 통합되기 전까지 미국의 어깃장이 계속된다면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버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KKMD를 통해 FA-50에 관한 이야기를 5년 가까이 다뤄오면서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의 시발점인 T-50, FA-50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이 무장 정도에 따라 350km에서 450km 사이로 결정된 이유였습니다. 미국이 T-50 사업을 통해 제트 전투기 생산 기술을 이전해 주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한반도를 벗어나기 어려운 체급으로 T-50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FA-50은 레이더가 탑재되는 레이돔이 가늘고 길게 설계되어 있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브 그리펜 E의 경우 FA-50과 비슷한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돔이 상대적으로 짧고 굵게 설계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설계의 차이는 레이더 성능의 차이를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소중한 우리 플랫폼 FA-50을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수한 성능의 국산 A사 레이더와 국산 장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더해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현대적 무장을 더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ALCM KPD-350K2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한 KPD-350K2의 경우 사거리가 500km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투 행동 반경 400km급의 FA-50PL이 KPD-350K2를 발사한다면 이론상 최대 900km 떨어진 곳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에 버금가는 사정거리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KPD-350K2가 탑재된 FA-50PL을 운용할 수 있다면 폴란드에 접경하여 강력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는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 전부를 안전한 폴란드 영공에서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쩌는 무기체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도체 기술 발달에 따라 더 작으면서도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A사 레이더를 개발하여 FA-50에도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킬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